안녕하세요, 달라TV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기차와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 차량이 얼마나 다른 플랫폼인가, 볼보 XC90 T8 엔진에 일반유를 주유하느냐 고급유를 주유하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대세죠. 전기차와 PHEV.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세라고 느껴져요. 가솔린 차량이, 엔진 차량이 이제 5년 이내에는 모두 다 단종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많은 언론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에서 아이오닉 5라는 순수 전기차가 이제 또 발표가 됐어요. 가격도 나왔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자체 보조금과 함께 수령하면 실제 출고하면 약 3000만원 후반대 정도로 출고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외산 완성차 업체인 또 테슬라는 최근에 또 새로운 모델 모델 Y와 그리고 모델 3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가격을 바꿨어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바꿨죠. 물론 그저께 갑자기 테슬라에서 모델 Y에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스탠다드 버전을 갑자기 숨겼어요.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왜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래서 바야흐로 전기차 전성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보 XC90 T8 이를 제외한 다른 PHEV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출시되는 모든 프리미엄 브랜드들, 특히 독삼사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이든 미국이든 출시하는 모든 차량들이 별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대세가 이제 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어떻느냐, 물론 전기차를 상용할 정도의 시중에 아직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를 조금 신경을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차차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첫 번째 전기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많이 아는 사실이죠. 이번에 현대 아이오닉 5에 맞춰서 현대에서 특별하게 또 전기 충전 스테이션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해당 스테이션이 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주유소처럼. 그래서 전기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집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현재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한 4기 정도 있어요. 그것도 급속 1기, 완속 3기. 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충전 한번 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공동주택이고, 물론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됐어요. 2010년인가 2011년에 완공이 된 오래되긴 했고, 최근에 이제 추가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도 얻었고, 전기차가 현재 지금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천세대면요 차가 최소 2000대는 있을 거예요. 요즘 1가정 2차량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전기가 4기다.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비율을 봤을 때 전기차 인프라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볼보 XC90 T8을 운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2021년 7월에 한전에서 전기차 요금 인상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본래는 인상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왜냐면 최초에 전기차 보급을 위하여 지금도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럼 전기차 충전 요금 깎아줄게, 많이 차량들 타, 이런 정책을 지향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올렸죠. 기존에 뭐 거의 100% 할인, 뭐 80% 할인 해주던 요금 체계에서 이제 더 이상 할인 못 해줄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실제로 2021년 7월이 됐으면 한전에서 기존에 받던 요금대로 받는 거야, 이거는 뭐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전기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에 있는 한전 충전기를 기준으로 1kWh에 가장 비쌀 때는 한 255원, 가장 저렴할 때는 194원 그 정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뭐 11kWh 정도인데 충전은 보통 한 10kWh 정도 되니까요. 그럼 하루 충전 한 번 충전해서 2,550원 혹은 1,940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 요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볼보 XC90의 경우 최대 주행거리가 35km로 나와 있습니다. 전기로만 다닐 때 35km인데, 하루에 35km 이내 차량 거리만 운행하신다고 하시면 전기차 효율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물론 가솔린보다는 저렴하죠. 그거야 두말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요금이 인상이 된다면, 자 그럼 가솔린 대비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글쎄요, 저는 PHEV 차량에서는 특별한 경쟁력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한 번 충전했을 때 400km, 길게 가긴 건 450km 이렇게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금 관련해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 한번 충전하면 어쨌든 길게 가니까 충전하는 시간도 사실 다 기회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7월에 전기차가 정말 100% 다 원상복구 된다면, 그럼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까? 왜 정부는 한 가지 일관된 그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전기차 보조금은 주는데 전기 요금은 이제 올릴 거야. 압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급유와 일반유, 볼보 XC90의 고급유와 일반유 어떤 걸 주유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저도 지금 아직 출고 당시에 요렇게 달아놓은 요 안내서 같은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도 하고 가죽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안내서를 제거를 하진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항상 볼보는 이런 차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싶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프리미엄 오일이라고 써있죠. 네, 아주 친절하게 볼보 자동차에 옥탄가 95 이상의 연료 사용해주세요 라고 써있죠. 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반유를 넣은 적은 없어요. 주유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왜냐면 제가 주행거리가 하루에 말씀드렸지만 80-90km는 되니까 한 번도 일반유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엔진에서 노킹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엔진 수명이나 엔진 능력이 저하되는데, 일반유를 넣었을 때 노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볼보의 설명이에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면 차량의 수명 관련 또 안전 관련, 안전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현재까지는 한 번도 일반유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건 고급유를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유 넣는다고 차가 안 갑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 차가 말씀드렸지만 BMW 520i예요. 해당 차량도 옥탄가 95 이상을 넣어주세요 라고 분명히 주유구에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는 한 번도 고급유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제 차가 아니거든요. 네. 와이프가 관리한 차니까 저는 한 번도 고급유를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유만 넣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차 잘 나가요. 조용하고요. 물론 방음이나 실내외 방음 장치나 혹은 장거리를 크게 뛰지 않아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직은 조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량들이 노킹 현상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일반유 때문에 노킹 현상이 물론 발생하죠. 옥탄가가 낮으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빈도수가 잦을 것인가? 사실 저희 와이프 차량을 제가 임의로 테스트를 한 셈이었는데 한 번도 일반유를 넣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좀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6천만원짜리 수입차에다가 왜 내가 굳이 고급유를 넣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볼보 XC90 T8은 1억이 넘는 차량이니까 고급유 넣어주자 라고 해서 고급유를 넣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직접 보고 이게 엔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건 좀 또 늦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고급유를 권장하고 있고 권장사양이기 때문에 저는 그 권장사양을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다가 생각나는 건데, 차량을 구매하시면
나눠주는 일반 220V형 차량 전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간혹 리드선이나 뭐 멀티탭이나 이런 데 꽂아서 충전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하늘이 엄청 이쁘네요. 네, 아침에 매일 출근하는 길인데 이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절대로 리드선이나 멀티탭이나 꽂지 말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매뉴얼에 물론 이게 뭐 사고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지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제조업 기업들이 매뉴얼을 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매뉴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출시하고 1년이든 10년이든 지나는 와중에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매뉴얼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를 다녀보셨거나 운영해 보셨거나 제조업을 해보셨거나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볼보가 매뉴얼에 빨간 글씨로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매뉴얼을 꼭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고집 부려서 전기 충전 220V 해도 뭐 리드선 꽂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릴 방법은 제가 없죠. 그런데 안전상 유의상, 안전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번이에요. 그 한 번의 사고가 사람의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고 온갖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불감증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된다, 그게 저의 좀 철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고급유를 넣어라, 그건 권장사항이잖아요, 그쵸? 근데 매뉴얼에 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BMW X5 452 PHEV 차량을 토요일에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처갓집에 일정이 생기면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빨리 리뷰를 해서 좀 유튜브를 좀 멋있게 예쁘게 꾸며서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어쨌든 리뷰는 그래도 그 다음 주에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 정도 지연된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TV였습니다.